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마지막이네요. 이제 1학년도 끝나갑니다. 선생님이 영상을 몇 번 찍었는데 한 30분 넘게 찍었는데 소리가 안 들리는 이슈가 있어서 이번에는 마이크를 준비했습니다. 요 마이크는 선생님 딸이 ASMR 찍으려고 산 건데 제가 빌렸어요. ASMR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뻥이고요. 네, 바로 풀겠습니다. 소리 조절 잘 해가지고 풀기 바랍니다. 마지막이네요. 벌써 너무 슬프다. 금방 간다. 그죠? 1번 기억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통일이 한반도 전체의 이익을 가져오려면 남북이 내적으로 결합된 민족 공동체가 건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경제, 문화 분야의 민간 교류를 활성화하여 점진적으로 통일해야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사회적 통합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신속한 정치 통합으로 정치 통일의 외형부터 갖춰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런 주장이 통일의 과정에서 기억이라고 생각한다. 끝을 다 간과한다라고 했으니까 아마 앞에 이 사람 어떤 사람을 지금 비판하는 것 같아요. 이 어떤 사람을 볼게요. 1번 체제 합일보다 민간 차원의 소통을 우선해야 함. 민간 교류 활성화하고 민간 차원의 소통을 이렇게 정치적 통합하는 것보다 우선해야 한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1번이 정답이겠네요. 그죠? 어렵지 않았습니다. 국어 문제였고요. 2번 넘어갑니다. 2번. 지도는 가나 에너지 자원의 생산량 상위 5개국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가나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가에 표시된 나라들 한번 우리 해볼게요. 이제 세계지도 우리 익숙해졌죠? 여기가 중국, 여기가 인도, 큰 섬이 하나, 둘, 셋, 넷이야. 인도네시아. 여기는 오스트레일리아인데 호주라고 쓸게요. 쓰기 귀찮아서. 그다음에 여기는 미국. 미국은 가나 모두 해당하네요.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호주. 그레이트 디바이딩 산맥. 여기서 주로 생산이 되는 것은 석탄이겠네요. 가는 석탄. 나는 러시아. 여기 사우디아라비아, 사우디라고만 쓸게요. 사우디. 여기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이라크. 그 티그리스 유프라테스강 하류에 있어요. 이라크. 그 다음에 여기는 캐나다. 미국은 또 있네요. 미국은 힌트가 안 되겠네요. 사우디, 이라크. 이거는 석유구나. 알 수 있네요. 보기는 계속 똑같은 문항들이 나오거든요. 한번 확인해 볼게요. 기억. 가는 석탄은 주로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다. 그렇죠. 석탄은 고생대, 석유는 신생대. 계속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될 거예요. 석유는 1차 에너지 소비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다. 맞네요. 석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석탄, 그 다음이 천연가스. 디귿. 가는 나보다 상용화된 시기가 이르죠. 상용화된 시기는 석탄이 맨 먼저,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천연가스, LNG라고 쓸게요. 그 다음 석유는 석탄보다 산업용이 아니라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죠. 이렇게 보기는 계속 똑같은 보기가 나오니까요. 해당하는 자원이 어떤 자원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우선시 됩니다. 3번. 다음 소설의 배경이 된 지역을 지도에 A 물결 2에서 고른 것은 소설 말리의 7개의 달은 힌두교도인 타밀족과 불교도인 싱알리즈족 사이의 분쟁을 소재로 한다. 이 선생님이 재작년인가 기말고사에 냈던 문제인데 여기에도 나왔어요. 모의고사에도 선생님이 원조, 내가 더 먼저 냈어. 이런 소설을 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힌두교 타밀족과 불교 싱할리즈족. 이것은 스리랑카. 1, 2, 3 스리랑카고 스리랑카를 지도에서 찾으면 D가 되겠네요. 정답은 4번. 나머지 지역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A는 북아일랜드.
개신교와 가톨릭교 간의 갈등이 있는 지역인데 이것까지는 몰라도 되고요. B는 수단과 남수단 간의 갈등 지역이 되겠네요. 수단과 남수단의 갈등 지역 그 경계네. C는 카슈미르고 E는 민다나오 섬이라고 해요. 선생님은 이걸 설명을 안 하고 넘어간 것 같아. 그래도 같이 알고 넘어갑시다. 선생님이 분쟁 지역 설명 안 한 부분이 있고 동교쌤이 안 하신 부분이 있어요. 서로 좀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르다 보니까 근데 여기 같이 문항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면 되니까 문제 꼭 같이 한번 끝까지 들어봐야 합니다. 민다나오 섬은 이따가 문제 나오면 또 얘기해 줄게요. 여기는 모로족입니다. 모로족. 또 이따가 나오면 설명해 줄게요. 4번 넘어갑니다. 4번.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총 인구와 도시화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어딘지 여기는 독일, 유럽에 있는 독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터키, 튀르키예. 딱 유럽이랑 아시아에 걸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에티오피아. 그래서 에티오피아, 여기가 소말리아 이렇게 있고요. 우선 가는 총 인구가 거의 한 3배 이상 증가했어요.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고 도시화율은 아직 낮네. 2020년인데도 25%가 안 돼. 여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에티오피아가 될 거고요. 나는 인구가 2배 이상 증가했고요. 그 다음에 도시화율이 팍 높아졌네요. 그러니까 개발도상국 막 발전하고 있는 국가입니다. 여기는 튀르키예 나아가 될 거고요. 다는 1970년부터 2020년까지 인구 변화가 크지 않고요. 도시화율도 1970년에 이미 75%가 넘어섰어요. 여기는 선진국인 독일이 되겠습니다. 1번 미안 선생님 지금 조금 정신이 없습니다. 이게 다네요. 쏘리. 1번 가는 2020년에 도시화의 종착 단계에 있다. 아니죠. 여기는 종착 단계는 아닌 것 같고 종착 단계는 아마 다일 거예요. 다. 그죠? 다가 종착 단계고 여기는 초기화 단계인 것 같죠? 초기화 단계. 2번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튀르키예는 아시아에 대부분 위치하고 유럽에도 조금 이렇게 위치하고 있죠. 그죠? 이스탄불 지역. 그래서 아프리카는 아니에요. 아프리카는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는 1970년에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많다. 1970년에 다를 봤더니 이미 도시화율이 75%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75명이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죠. 촌락 인구가 도시 인구보다 도시인구보다. 가는 나보다 2020년 도시 인구가 많다. 이번엔 인구 수를 물어봤네요. 가는 2020년에 도시 전체 인구가 총 인구가 한 110만 명이에요. 120만 명이라고 볼까? 120만 명인데 그 중에 한 25%가 안 돼. 120만 명의 25%면 4분의 1이니까 한 30만 명보다 안 되는 거예요. 30만 명보다 적구나. 도시 인구가. 그 다음에 나를 보면 나는 전체 인구가 한 80만이라고 볼게요. 80만인데 그 중에 75%가 도시에 살아. 80만에 75%면 4분의 3이니까 60만 명. 여긴 60만 명 정도가 되겠네요. 그러면 가보다 나가 도시 인구가 많죠. 그죠? 얘도 틀렸네. 계산하기 귀찮으면 5번으로 넘어가요. 1, 2, 3, 4, 5번은 문제의 장점이 요거니까. 그래도 뭐 이 정도 계산 되지 않을까? 그죠? 5번 나는 다보다 1970년에서 2020년에 도시 인구 증가율이 높다. 아이고 도시화율이 확 올라갔네. 여기 도시화율이 별로 안 늘어났고. 그러면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세계 지도에 점점 익숙해지기를 바랍니다. 5번 지도에 표시된 두 국가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기는 독일이고요. 여기까지는 몰라도 돼요. 사실 몰라도 되는데 선생님은 알아요. 이걸 모르다니. 여기가 모리타니 여기는 말리가 됩니다. 말리고요. 보면 사실 몰라도 문제는 풀어요. 독일, 말리 몰라도 유럽에 있는 국가, 아프리카에 있는 국가 이 정도 확인하면 됩니다. 가는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거의 50% 가까이 돼요. 와, 어린이들의 천국, 중위 연령이 낮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가가 아프리카.
선생님을 말려야 되겠다. 나는 독일. 1번 가는 나보다 중위연령이 낮죠. 뭐야, 답이 벌써 나왔어? 답은 1번 아프리카 청춘이다. 중위연령이 낮고요. 가는 나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적을 거고요. 말리가.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아, 총부양비를 물어본 거는 사실 뭘 물어본 거냐면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물어보는 거예요. 총부양비와 청장년층 인구 비율은 반비례합니다.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가 높다가 아니라 나는 가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로 보면 돼요. 나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여기 나와 있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가보다 나가 높죠. 그죠? 그러니까 나는 가보다 총부양비는 반대로 낮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안 되면 다시 한번 잠깐 멈추고 확인해 보면 됩니다.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쌤이 노령화되고 있어요. 나는 가보다 큰일 났네. 나는 가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죠. 가는 아프리카, 나는 유럽입니다. 정답은 1번. 선생님이 좀 너희도 졸릴까봐 드립을 치는데 재미가 없습니다. 감다뒤. 6번 통합사회 수업 장면의 일부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힌트가 되는 나라를 찾아야 돼요. 이거를 다 외울 수 없으니까 힌트가 되는 나라들을 보면 천연가스가 이미 나와 있고, 천연가스가 여기가 천연가스인 거 나와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좀 힌트가 될 것 같아. 보니까 사우디아라비아는 가가 거의 없어.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나는 석유가 될 거고요. 이거 사우디아라비아만 있어도 풀 수 있겠다. 그죠? 석유가 될 거고, 인도에서 많이 쓰는, 인도에서 소비 비율이 가장 높은 가는 석탄이 됩니다. 석탄을 쓰는 비율이 높은 국가 하면 중국, 인도가 대표적이었죠. 가는 석탄은 주로 신생대 3기층 배사 구조가 아니라 고생대 지층에 매장되어 있었고요. 석유는 화석 에너지 중 세계 소비량이 가장 많고요. 석탄은 지역적 편제성이 작습니다. 국제 이동량도 적었죠. 틀렸고요. 나는 가보다 석유는 석탄보다 수송용으로 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을정. 정답은 4번입니다. 선생님이 드립을 이제 칠 수 있는 날도 얼마 안 남았어요. 그죠? 여러분들 이제 과학 선택한 친구들이나 이런 친구들은 이제 선생님을 수업을 거의 못 듣겠네요. 그죠? 다음 글에 기억에서 비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밑줄이 지워졌네요. 기억 20세기 후반 유럽에서는 서부 유럽의 노동력 부족이 나타났어요. 노동력 부족이 나타난 원인은 저출산 고령화가 있다. 그렇죠. 19세기 후반 1990년대 80년대 요때도 서부 유럽은 저출산 고령화가 나타났죠. 그다음 2010년 이후에는 분쟁 내전으로 인한 난민의 이주가 나타났는데 분쟁 내전으로 인한 이주는 정치적 요인에 의한 이주에 해당했습니다. 디귿 이로 인해 유럽에서는 문화적, 종교적 갈등이 들어갈 수 있겠죠. 유럽의 이슬람교가 차지하는 비율, 이슬람교도들의 비율이 많이 증가했습니다. 리을이 아니라 미음이네. 미음, 임금이 높고 일자리가 풍부해 빨아들이는 인구 흡입 요인에 해당합니다. 그렇죠. 푸는 배출 요인, 흡입 요인. 비읍, 인도 파키스탄에서 화석 에너지 수출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들인 뭐가 있을까요?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등으로 이동하는 인구는 여성이 많을까요? 남성이 많을까요? 주로 그 건축이나 석유를 채굴하는 이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남성이 더 많았습니다. 정답은 5번. 그래서 청장년층에 남초 현상이 나타났었다라고 우리 배웠던 것 같아요. 8번은 이건 선생님이 설명 안 해준 것 같아요. 아빠 애들은 설명 안 해줬는데 문제 나왔네요. 그러니까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이 영화는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의 모로족 이야기를 다룬 영화래요. 필리핀 남부 하면 그 3번 문항,
3번 문항의 이 지역을 한번 살펴보시면 됩니다. 아, 여기가 민다나오 섬이구나. 필리핀은 대체로 무슨 종교를 믿나요? 봤더니 필리핀은 크리스트교를 믿었죠. 그죠? 가톨릭 신자가 많았고 크리스트교를 믿었는데 모로족은 여기랑 가까운 인도네시아랑 가깝네요. 밑에가 인도네시아라서 인도네시아, 그리고 여기 보면 히잡을 착용하고 있네요. 주로 이슬람교를 믿고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트교와 이슬람교 간의 갈등이 나타나는 지역이 필리핀 남부 민다나오 섬입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1번하고 5번은 이제 그 1번 같은 경우에 동규쌤이 설명 안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중국 서부에는 위구르족이 있고요. 이 위구르족은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티베트족과 함께 중국에서의 그 독립을 추진하는 그런 민족이 위구르족이 되겠습니다. 위구르족, 티베트족, 이것도 같이 기억해 두고요. 3번, 불교 신자가 대부분인 싱할리스족과의 갈등이 나타난다. 그래서 불교를 믿는 싱할리스족은 스리랑카에 대한 설명이고요. 힌두교 신자 비율이 높은 본국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아니죠. 크리스트교 신자 비율이 높은 본국과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정답은 2번. 기본 문제라서 어렵지 않죠, 그죠? 여러분들 중학교 수준의 문항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9번, 지도에 표시된 세 국가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는 이걸 모르다니, 여기가 모리타니, 말렸어, 말리니, 니제르, 여기 니제르입니다. 니제르고요. 몰라도 돼, 아프리카에 있구나 정도만 알면 됩니다. 아프리카 청춘이다. 2cm 아니지, 10cm, 10cm 노래 중에 아프리카 청춘이다가 있어요. 여기는 인도, 여기는 호주, 오스트레일리아. 가는 노년층 비율이 가장 많네요. 선진국에 해당하는 호주, 가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 청춘이다. 0에서 14세 인구 비율이 40%가 넘어요. 그죠? 그러면 여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니제르, 중간이 인도입니다. 호주에서는 피라미드형 인구구조 아니겠네요. 방추형 인구구조가 나타날 것 같고요. 피라미드형은 니제르에서 나타나겠습니다.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호주랑 인도 중에 인구가 많은 데는 인도, 그런데 국토가 좁은 데는 인도. 그러니까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낮겠네요. 호주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적습니다. 인도는 세계 1위 인구 국가가 되고요. 나는 나보다 총부양비가 높다. 총부양비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청장년층 인구 비율을 물어보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나는 나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낮다 라는 소리인데 더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네요. 그러니까 얘는 틀렸고요. 4번, 다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다. 말도 안 되죠. 아프리카 청춘인데. 그 다음, 가다 중 합계 출산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다이다. 그렇죠. 아기가 엄청 많네.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9번에 5번. 10번 갑니다. 10번. 그래프는 세 국가의 1차 에너지 소비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 C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임. 힌트가 되는 자원이 있어요. 석탄이네요. 석탄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의 석탄인지 아닌지도 모르겠다. 그죠? 거의 안 써요. 그러니까 C가 석탄이 되고, 중국도 힌트가 됩니다. 중국에서의 소비 비율이 50% 이상이네요. 심지어 전 세계에서의 소비량도 50% 이상이죠. 그래서 C는 석탄. C는 석탄.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많이 쓰는 B는 사우디아라비아니까 석유. 러시아에서 많이 쓰네. 러시아는 천연가스. 쉽네, 그죠? 1번, 천연가스는 산업혁명 초기 주요 동력원으로 사용되었다. 산업혁명기 주요 동력원은 석탄이고요. 그 다음 B, 석유는 아니죠. 이거는 A, 천연가스가 냉동 액화 기술 발달로 소비량이 증가했고요. 천연가스는 석탄보다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요. 오염물질 배출량은 석탄이 제일 많고 요순이죠. 그 다음 B는 석유는 석탄보다 1차 세계적으로 사용 비율이 높습니다. 정답은 4번. 수송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가장 높은 거는 석유. B가 되겠네요. 그죠?
정답은 4번. 선지는 쉽죠, 그죠? 선지는 쉽고 우리가 딱 기억해야 될 것들 좀 기억해두면 문제를 쉽게 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잘 하니까. 11번. 이거는 중학교 문제 아닌가? 중학교 문제 같은데. 해안이나 산지 지역에서 유리하고 제주도 산지가 있는 대관령과 태백. 여기는 풍력. 바람이 강한 풍력. 제주는 제주도, 대관령, 태백은 강원도. 나는 대하천의 중상류 지역이래요. 하천이 있으니까 당연히 수력. 충주는 충북. 그 다음에 여기 남한강 상류가 될 거고요. 북한강 상류에 해당하는 춘천 하천은 강원. 다는 일조량 햇빛이 풍부한 지역이니까 태양광이고 여기는 전남 해남 땅끝마을 고흥. 이번에 그 우주 그 다음에 영광 굴비. 1번 풍력은 강한 바람이 답은 1번. 2번 수력은 여름보다 겨울에 발전량이 많다. 수력은 비가 많이 오는 여름에 발전량이 많죠. 틀렸고. 태양광은 전남의 발전량이 가장 많았고요. 가는 나보다 전력 생산에 이용되는 시기가 이르다. 신재생에서 전력 이용된 시기가 이르다. 요거 나오면 무조건 둘 중에 하나는 수력입니다. 수력만 가지고 비교를 해요. 근데 수력이 나니까 수력이 더 이르죠. 수력이 가장 이르죠. 예, 틀렸고. 발전 시 소음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 나오면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풍력입니다. 풍력. 풍력은 다 중에 가가 풍력이니까 가가 더 피해가 큰데, 그죠? 얘도 틀렸네요. 정답은 1번. 12번도 중학교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에 문제가 있대요. 자원은 적은데 에너지 소비량이 많대요. 이게 진짜 우리 중요한 거긴 한데 사실은.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 다 맞히니까. 보면 우리나라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도가 많이 줄었네. 근데 봤더니 아이고 93% 정도 되네. 그래도 줄었는데도 93%야. 에너지 자원의 수입 의존도가 너무 심한 거죠. 이거를 좀 막기 위해서는 자원 수입국을 다변화, 여러 나라에서 수입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을 육성하면 안 되겠네. 그죠? 조금 그러니까 에너지 차원에서는 해외 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요. 신재생 에너지 개발을 확대해야죠. 정답은 5번. 이거 빨리 넘어가도 되겠죠? 이 부분. 13번. 이것도 빨리 해도 되겠다. 우리나라 인구 특성의 변화 추이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인구 문제의 대책으로 적절하지 않은 밑줄이 빠졌네요. 아는 것은 우리나라의 노년층 인구 비율이 엄청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고, 그 다음 실제로 이건 2030년이 예상치인데 언제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이거보다 더 낮아졌죠, 지금. 그죠? 지금 더 낮아졌어. 더 낮아질 것 같아. 노년층 인구 비율은 지금이 한 2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죠? 20% 정도. 출산 장려금 지급과 양육비 지원을 확대해야 되고요. 제일 중요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제도 정비해야 돼요. 연금 나한테는 중요해요. 그 다음 실버 산업을 육성하고 노인 복지시설 확충해야 한다. 이거 선생님한테 중요해요. 노년층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년을 단축하면 선생님은 슬퍼요. 노년층 부양 부담을 줄이려면 노년층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줘야죠.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고 직장 내 보육시설을 확충하면 너희들도 좋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빨리 넘어갔습니다. 14번. 이것도 빨리 할래. 소멸 위기에 빠진 땡땡군. 땡땡군은 산업 기반이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거주 여건이 약화되었고 청장년층이 유출이 주 원인이 되었다. 이에 따라 인구 구조의 변화가 나타났다. 청장년층이 유출했으니까 청장년층이 줄어들었을 거고 청장년층이 줄어들면 총 부양비는 증가하겠죠. 반비례니까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총 부양비는 반비례입니다. 중위 연령은 높아졌겠네요. 노령화 지수 높아졌을 거고요. 생산 가능 인구 비율, 선생님 생산 가능 인구 비율이 뭔가요? 이게 청장년층 인구 비율하고 똑같았네요. 청장년층 인구 비율. 그 다음 인구 구조가 피라미드 형태는 아니겠죠? 정답은 2번. 넘어갑니다. 15번.
아이고,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의 에너지 공급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위에 발문은 선생님이 가렸어요. 여기 선생님 얼굴 나오지, 그지? 선생님 얼굴 때문에 여기 글자 안 보일까봐. 가나는 석탄 아니면 천연가스 중 하나래요. 우선 가장 힌트가 될 수 있는 지역은 충남. 충남에서의 공급량이 많은 가는 석탄이 되겠습니다. 석탄은 주로 산업용으로 이용이 되고요. 산업용 중에서도 제철공업용과 발전용으로 많이 이용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대규모 제철소가 있는 지역이 충남 당진, 경북 포항, 전남 광양입니다. 그래서 경북, 충남, 전남에서 석탄 생산량이 많았고요. 화력발전소는 뭐 경남, 뭐 인천, 강원도에 좀 있어요. 여기까지 아는 건 좀 어렵겠지? 그러니까 그 정도 기억하면 될 것 같아요. 석탄은 그래서 화력발전소도 많고 제철소도 있는 충남이 가장 많습니다. 석탄 공급량이. 그 다음 경기, 인천, 서울에서의 공급량이 많은 건 인구가 많고 주택지역, 특히 아파트가 많은 주택에서 공급하기 편한 게 도시가스죠. 그죠? 도시가스는 천연가스에 해당이 됩니다. 가는 석탄, 나는 천연가스. 석탄의 공급량이 가장 많은 권역은 수도권. 수도권 거의 없죠. 이거 봐도 없네. 그죠? 2번. 나는 수송용보다 가정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다. 그렇죠. 천연가스는 가정 및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비율이 높고요. 이거 안 해도 되지 않나? 해도 할게요. 석탄은 천연가스보다 이용된 시기가, 전력 생산의 이용 시기가 이르고요. 나는 가보다 발전에 이용된 오염물질 배출량이 적고요. 좀 빠르게 할게요. 나는 가보다 비율이 낮습니다. 네, 선생님이 자체 5배속으로 했습니다. 16번. 가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A씨에서 고른 것은 A씨는 각각 수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전남에 많대요. 왠지 태양광일 것 같긴 한데 혹시 모르니까. 풍부한 일사량. 가는 태양광이고요. 제주, 왠지 풍력 같아, 그죠? 제주 풍력인데 바람이 많은 제주. 나는 풍력. 나머지니까 왠지 수력 같아. 봤더니 댐. 수력. 월별 발전량을 봤더니 모든 월의 발전량이 엄청 많아요. 모든 월의 발전량이 엄청 많아. 제일 많으니까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발전량이 가장 많은 신재생 에너지인 태양광입니다. 가는 A가 되겠고요. 가는 A. 그 다음 B, C는 양은 비슷해가지고 양으로는 찾기 어려운데 B가 7, 8, 9월에 생산량이 많네요. 여름에 생산량이 많은 건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계절에 주로 발전이 이루어지는 수력이 되겠습니다. 요게 다가 될 거고요. 다는 B, 답이. 정답은 2번. 그리고 C, 풍력 같은 경우에는 12월, 1월, 2월 겨울에 주로 바람이 세죠. 지금 너무 오늘 되게 추워. 바람이 세죠. 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A, C, B 2번이 되겠네요. 재밌는 문제네. 아이고, 17번도 재밌는 문제네. 지도는 새 화석 에너지의 시도별 공급량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가다는 각각 석유, 석탄, 천연가스 중 하나입니다. 가를 봤더니 충남에서 주로 공급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경북, 전남이 많아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철소가, 우리나라 제철소 있는 데가 충남, 당진, 그 다음에 포항, 경북 포항, 그 다음에 전남, 광양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지역에 많고, 충남은 또 화력발전소도 많거든. 석탄 화력발전소도 많아서 가는 석탄이구나 알 수 있어요. 또 힌트가 되는 데가 어디냐면 서울이에요. 서울. 석탄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죠. 서울 석탄 쓰는 거 거의 안 쓰죠. 그죠? 석탄 거의 안 써요. 그다음 나는 서울이랑 경기에서 많이 쓰고 나머지 지역은 조금씩 써. 대도시, 도시가 좀 많은 지역에 공급량이 많네. 얘는 천연가스, LNG가 되겠고요. 다는 전체적으로 다 비슷비슷하게 많아요. 왜냐면 수송용으로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자동차가 없는 지역은 없을 거 아니야. 많은데 특히 우리나라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우리나라는 정유공업이 발달했어요. 정유 및 석유화학공업이 발달해서 충남에 가면 서산에
서산이 어딘지는 몰라도 돼요. 서산에 대규모 정유 공장이 있고 여수 밤바다 전남 여수에도 밤바다에 뭐 아름다운 게 있는 게 아니라 석유화학 공장이 있어요. 정유 공장이 있고 울산에 석유화학 공장, 정유 공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울산, 충북, 전남이 특히 많으면 요거는 석유구나라고 유추할 수 있어요. 1번 석탄은 냉동액화 기술의 발달로 사용량이 급증하였다. 틀렸고요. 이거는 요것도 5배속으로 합니다. 가는 나보다 성장된 시기가 이르다. 나는 나보다 성장된 시절이 낮다. 나는 나보다 성장된 시절이 적다. 나는 나보다 성장된 시절이 높다. 정답은 5번입니다. 석유가 천연가스보다 1차 에너지 소비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더 높죠. 요거는 우리 기본으로 이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문제 풀다 보면 여러분들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심화 때도 여기는 5배속으로 하겠습니다. 18번 지도에 표시된 내 지역의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가라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우선 여기는 서울 어딘지 모르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기억하라 그랬어요. 땅콩처럼 생긴 땅콩 세종. 그 다음에 여기는 전라남도. 여기는 울산이 있고 그 밑에 부산이 있어요. 울산, 부산. 보면 이 총인구가 나와 있는데 다는 총인구가 제일 많네. 서울, 세종, 울산, 전남 중에 총인구가 제일 많은 데는 당연히 서울이겠네. 다는 쉽게 찾았고요. 그 다음 선생님이 또 뭐 기억하라 그랬냐면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은 우리나라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제일 높은 지역이 땅콩. 애들이 많네. 땅콩처럼 작은 애들이 많네. 여기는 세종 유소년 부양비 행복도시 행정중심 복합도시가 만들어져서 유소년 부양비와 가 많다고 했어요. 그 다음 나하고 라 중에 노년 부양비가 제일 많은데 여기도 선생님 기억하라 그랬죠. 그죠? 전남 라 나머지 다는 울산. 쉽죠? 이제 풀 수 있겠죠. 1번 서울은 유소년 부양비가 노년 부양비보다 높다. 서울이 다인데 다의 유소년 부양비는 한 13, 14 이 정도 되고 노년 부양비는 20이 넘어요. 얘는 틀렸고 가는 라보다 노령화 지수가 높다. 가는 라보다 봤는데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인데 가는 라보다 분모는 큰데 분자는 작아요. 그러면 노령화 지수는 낮을 수밖에 없죠. 이거 선생님이 이렇게 빨리 설명해도 이해되죠?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부양비분의 노년 부양비로 구할 수 있습니다. 유소년 인구 비율분의 노년 인구 비율로도 구해도 똑같은 값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 수학 잘하니까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3번 나는 라보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총 부양비가 낮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나는 라보다 유소년 부양비는 비슷한데 노년 부양비가 절반 이하로 작아요. 그러니까 청장년 인구 비율은 높겠네요. 정답은 3번입니다. 4번 다는 나보다 서울은 나가 어딨노? 오이? 여기 난데 미안. 와 이래 너. 미안합니다. 오타가 있었네요. 오타 있어도 선생님 다시 가지 않습니다. 1번부터 다시 하기 싫어. 요게 나입니다. 그러면 다는 나보다 3차 산업 종사자 비율이 높고 서울이 서비스업이 더 발달했으니까 라는 다보다 전남은 서울보다 총 부양비가 낮다. 청장년층 인구 비율이 높다 라고 했는데 이거 보니까 총 부양비가 다가 라보다 더 적네요. 그죠? 그러니까 얘도 틀렸다. 정답은 3번. 총 부양비의 개념을 청장년층 인구 비율에 반비례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다는 우리나라 세시기의 인구 구조를 나타낸 것입니다. 세시기의 특징을 답글로 달아보세요. 인구 구조로 보는 대한민국. 피라미드형에 해당하는 나가 1960년이 되겠죠. 그죠? 1960년 될 거고 방추형인 가가 2022년. 그리고 노년층 인구 비율이 가장 높은 다가 2062년이 되겠네요. 이때 너희들은 아직 노년층이 아니야. 그죠? 너희들은 여기 있을 거고 선생님은 있겠지? 나 있어야 되는데.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다.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죠. 2022년이 1960년보다 총 인구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이제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4단계, 뭐 인구 변천 모형 4단계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총 인구는 2단계 초반이나 3단계보다 지금 인구가 더 많죠. 그죠? 그래서 가는 나보다 총 인구가 많고요. 나는 가보다 학교 출산율이 높아요. 그쵸? 아기가 많은 거 보니까 이때는 아기를 더 많이 낳네요. 정답은 1번. 다는 가보다 중위연령이 높죠. 그죠? 중위연령. 너희들 이때쯤 돼야 중위연령 된다고 했어요. 2060년 돼야 너희들이 한 중간 정도 돼. 그 다음 시기가 이른 선으로 배열하면 나가다. 이제 선생님 나갈 때가 됐네요. 나가다. 정답은 1번. 너희들도 나가다. 그래서 다 같이 나갑시다. 너무 고생 많았고요. 심화는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심화 문제 같이 한번 풀면서 공부해 봅시다. 화이팅!